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그리고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우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취업이 아니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아침에 공부하고 뭔가 이직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영상을 안 올리는 동안 이직 준비도 했고 그리고 아프기도 했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. 우선 지금은 한 5월에 취업을 했어요.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12월에 끝났고 그리고 5월 달까지 계속 다시 취업 준비를 했었죠. 근데 그 사이에 2월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. 집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, 근데 결혼식은 안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이제 일을 잡고 좀 안정이 되면 결혼식을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미루고 있었죠.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가 5월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. 요즘 문이 너무 좁고 제 경력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경력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력서를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인턴에 한번 넣어보게 됐거든요. 회사가 뭐 엄청 큰 빅테크는 아니지만 인턴을 뽑고 있었고 저는 거기서 인턴으로 해서 이제 전환형 인턴이어서 그렇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신분은 인턴인데 어쨌든 전 경력자고 하니까 인턴이라고 이제 직함을 달아주진 않으셨어요. 그냥 일을 하고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되는 걸로. 근데 그게 되게 길었어요. 6개월이었어요. 6개월. 애초에 거기서 뽑고자 하는 게 6개월 인턴이었기 때문에 뭐 근데도 이제 들어가서 너무 팀 문화가 너무 좋고 배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뭐 돈이 좀 인턴 급여에서 적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주니까.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인생이 정말 그 취업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인생이 정말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깨달았고 그 힘든 시기를 제가 7월 말부터 10월까지 그 진단받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또 진단받고 검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검사하고 진단받고 수술하고 지금은 또 복귀를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. 이게 제가 수술도 이 회사를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들어온 회사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몇 개월 다니지도 않고 이제 경력이 단절되면 어떡하지? 약간 이런 전 그 걱정이 참 우습게도 의사 선생님한테 회사는 그럼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? 이 얘기를 먼저 여쭤봤어요. 회사 다닐 수 있냐고 치료받으면서.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2차 병원 갔을 때 거기서는 2차 병원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까지만 해주고 이제 연계를 해주니까 근데 조직 검사에서도 이제 100% 확실한 건 아니고 수술을 해서 그 조직을 떼봐야 확실한 거라 선생님이 이제 그 조직 검사 기준으로 예상하시기로는 만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면 조금 시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. 근데 또 어떤 글에서는 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꼭 다녀야겠다 해서 그때 저희가 또 차를 알아봤어요. 왜냐면 항암 치료 받게 되면 엄청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다닐 수가 없잖아요. 그 지하철 같은데 제가 9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9호선 사람 진짜 많고 급행을 안 타면 너무 오래 걸려요. 회사를 가는데. 그래서 그러면 중고차를 알아보자. 또 하던 와중에 정말 운이 좋게 그 남편의 사촌 형이 차를 선물을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쓰시던 차를 어차피 이제 바꾸신다고 했었는데
그래도 이제 팔려고 하셨던 걸 저희한테 주신 거죠. 그래서 차가 생겼고,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약을 먹고 있어요.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, 뭔가 나중에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되게 민감해야 할 약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추석 때 이제 제가 추석을 껴가지고 수술이 됐어요. 그래서 회사도 뭐 휴가를 많이 내지도 않았고, 바로 퇴원하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재택근무 하다가 그대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10월 초에 수술하고 10월 말에 복귀를 했어요, 회사로. 그 재택근무는 계속 하고 있었고. 근데 회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픈 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저희 조직이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닌데도,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멀쩡해 보이긴 하잖아요. 멀쩡해요, 실제로. 아프지가 않고,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귀를 하고 지금도 잘 다니고 6개월이 지나서 전환도 됐습니다. 참 이게 제가 걱정이 많이 됐던 게, 이게 아픈 사람이 아파버리면 죄인이 되는 느낌이에요. 회사에서도 아픈 사람 솔직히 쓰기 싫잖아요. 근데 다행히도 전 너무 멀쩡해서 잘 다니고 있고, 그렇지만 이게 남편이랑 혼인신고를 2월에 했거든요. 2월에 혼인신고를 2월에 했는데, 그러고 갑자기 아파버리니까 너무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댁에도 죄송스럽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어머니도 막 이렇게 잘 해주시고, 남편도,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큰 사랑을 느꼈어요.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범위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거.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도 이제 전환이 잘 됐고, 아픈 것도 수술 이제 다 끝나서 뭐 따로 별도로 치료를 할 건 없고, 그리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건강관리 잘 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식장을 바로 알아보고, 웨딩 플래너는 안 끼고 그냥 막 저희가 찾아봐가지고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저희가 되게 귀찮아하는 게 커가지고, 이런 결혼식 관련해서 그냥 반지도 다 이제 막 상담 예약해놓고 그냥 첫 번째에서 구매하고, 식장도 그냥 한 군데만 갔어요. 예전에 남편이 딱 하객으로 가서 먹어보고 맛있었던데, 거기 위치도 괜찮고 음식이 맛있다. 그래? 그럼 거기로 가서 이제 하고, 뭐 그런 것들, 드레스 샵도 뭐 여러 군데 별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한 군데 상담 받으러 가기로 했고,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게 아무리 제가 지금 멀쩡해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은, 언제 어떻게든 아플 수 있는 확률이 남들보다는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, 또 반면에 제가 단순해가지고 큰 걱정 없이 살긴 해요. 그냥 뭐 운동 잘하고 음식 그냥 좀 건강하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괜찮겠지.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만약에 더 아프면 그거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니까 그건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.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채널을 구독하는 제 지인들은 좀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혼인신고한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테고, 그리고 아팠던 거, 암 걸린 것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고, 뭐 그렇습니다.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거는, 그냥 그 7월부터 10월까지
되게 담담했지만 그 와중에도 되게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었어요. 너무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가 제일 힘들었고, 그러니까 최악을 항상 그러니까 최악을 산정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저한테 두려웠던 마음은, 그러니까 제 남편을 내가 만약에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? 이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고, 그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. 누가 막 감정 동요해서 막 괜찮아 막 이러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다녔고, 친한 친구들은 그냥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죠. 옆에서 오히려 막 너무 막 이렇게 했으면 안 그래도 애써 좀 참고 있던 감정들이 더 이제 안 좋게 됐을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다만 많은 것들을 바꿨죠. 이제 정말 화장품부터 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안 좋은 것들은 그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건 다 바꾸고 뭐 그런 것들, 그런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